안녕하세요. 늘 사연을 들으며 인생의 지혜를 얻고 있는 30대 구독자입니다. 저도 이혼이라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연에 공감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이혼하신 분들 사연 듣다 보면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10월드의 횡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게 다름 아닌 시모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치사해지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돈 앞에서입니다. 모든 돈이라는 게 연관되면 세상 비굴해지기도 하고 기고만장해지기도 하죠. 시몬은 처음에 기고만장한 태도로 이혼을 요구했다가 비굴하게 태세 전환을 했고요. 저는 비굴하게 저 붙잡는 시모의 애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이혼했습니다. 1년이 지난 일이지만 기억을 잘 떠올려서 전 시모와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 3년 차에 이혼했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전 남편이랑 만난 지는 2년 만에 결혼했어요. 2년간 사귀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쯤 남편 나이는 이미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 결혼을 더 원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결혼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는 결혼해도 일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아직 많았거든요. 결혼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남편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결혼해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네 상황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거야. 우리 둘 다 맞벌이하고 각자 생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건 나도 같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저는 막연히 결혼 전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의 상황이 달라질 거 없다는 남편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오래 만나면서도 시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아래로 시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집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을 한 채 떡하니 마련해 주실 만한 형편은 못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로 형편에 맞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따져보면 집 마련하는 거 결혼 비용 거의 반반 보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결혼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첫 결혼이다 보니 지원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마다했어요. 엄마는 제가 전세로 시작하는 것보다 기왕에 빚을 내는 거면 집을 사서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시댁 쪽에서는 큰돈 빚내는 걸 안 좋아하셔서 그냥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부부들이 결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고 느낀 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월급 관리는 각자 관리해서 생활비는 장을 보거나 하는 건 제 돈, 각종 공과금과 시부모님 드리는 용돈은 남편이 내는 생활을 하고 있어 딱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다가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회사를 관둬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나도 월급을 몇 달 동안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 이직하더라도 지금 회사에 계속 있는 건 시간 낭비 같아. 당분간 좀 쉬더라도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 말에 저는 이직을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겠다 싶어. 내가 버는 걸로도 당분간은 생활 가능할 것 같으니까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준비 잘해보자, 여보. 남편은 그만둔 김에 겸사겸사 쉬고 싶다고 하여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실수령액 280 정도였고
그 정도면 둘이 먹고 살기는 크게 힘들진 않았으나 대출이자 내고 보험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는 시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니까 술술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결혼 후 첫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남편이 실직을 하고 석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서서히 저도 생활비가 모자라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요. 문제는 시부모님은 남편의 실직 사실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회사 그만뒀다는 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양가 부모님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구나.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겠니? 원래 니들이 30만 원씩 보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을 줄여버리니까 조금 모자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남편이 보내던 용돈이 30만 원이었는데 제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용돈을 줄였거든요. 생활하는데 제 월급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용돈을 줄이는 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니 절대 자기 실직한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눈치였고요. 어머니, 혹시 지금 20만 원씩 드리는 게 많이 부족하신가요? 저희가 이래저래 돈 나갈 것이 많아서 몇 달만 좀 줄여서 드리려고 한 거라서요. 저는 완곡히 거절의 뜻을 전했지만 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듯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니까 부모한테 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냐? 너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치혁이는 월급 나한테 다 갖다 줬어. 근데 우리 아들 버는 돈 네가 다 가져가면서 부모한테 하는 최소한의 도리도 하기 싫다는 거니? 그러자 결국 옆에 있던 남편이 입막음을 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이 사람하고 상의해 볼게요. 근데 원래 드리던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저희도 좀 힘들어요. 그래 알았다. 원, 내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당연한 거 받아가면서도 도둑질해가는 기분이구나. 어? 남편이 아직 이직 준비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꼭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30만 원 올려드리기로 했고요. 이후에도 몇 번인가 추가로 요구하셔서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돈 달라는 전화는 저한테 하시면서 아들이 버는 돈이 네 부모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통에 제가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했습니다. 아무튼 첫 명절에 시어머니에게 그런 꾸지람을 듣고 나서 남편과 함께 친정집으로 향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 반가움 반, 미안함 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 모두 저희 부부에게 맞벌이 하느라 고생한다 하시며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직장 생활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둘 다 회사 다니랴 살림하랴 힘들지. 은영이 너는 직장 생활 어때? 요즘은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힘들면 너무 너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김서방한테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해. 남자 요령껏 부려먹는 것도 여자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거든요. 내색하지 않으려 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도저히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근데 조금 힘들긴 해. 결혼하고 나면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은 건 줄 몰랐어. 남편은 제가 울자 당연히 당황했고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울자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자꾸 무슨 일이냐며 캐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 속마음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남편의 실직 사실을 털어놔 버렸습니다. 엄마, 김서방 회사 그만뒀어요.
지금 벌써 석 달이 넘어가는데 이직이 쉽지가 않은가 봐.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 조금 힘들어. 퇴직금은 남편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당장 내 월급으로 먹고 살려니까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 그러자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집에서 놀면 어쩌자는 거야? 김서방, 회사 그만둔 게 사실이야? 이거 자네 부모님은 아시나? 그러자 남편은 사실은 이직을 한두 달 안에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막상 회사 나오고 보니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이참에 제 사업을 시작해볼까 구상만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친정 부모님께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그때 친정아빠가 엄마를 진정시키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놀라실 줄 알았지만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해결책까지 고민해 주실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생각한 사업이 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아빠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자기가 생각한 사업을 술술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회사 다닐 때 같이 퇴사한 상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미 회사 다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남편에게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퇴직금은 물론 자본금이 더 필요한 일이라 대출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쪽 업계 일을 잘 모르지만 친정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잘 알아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일단 김서방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알았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시간 끌지 말고 처음에 털어놨어야지. 그랬으면 지금처럼 급하게 고민 안 했을 거 아닌가. 뭐든 너희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우리도 알겠지만 이런 일은 너희 결혼 생활이 달린 문제인데 당연히 부모한테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우리 얘기만 들어주셨고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시며 저희를 집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친정아빠가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3억이나 되는 돈을 현찰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신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차용증을 썼고 초기 자본금 1억은 사업 초반에 상환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남편이야 입이 떡 벌어졌죠. 대한민국 어느 처갓집에서 사위가 사업한다는데 3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주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매달 다세대 주택이랑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있고 사업소득이 또 있으셨기 때문에 현금이 여유가 있으셨던 분들이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위 사업자금으로 그런 큰 돈 턱하니 내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쉽지 않은 결심하신 건 하나뿐인 장녀 시집 보냈는데 울기까지 하면서 마음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업이 가망 없다면 그런 돈을 내줄 리 없었겠죠. 다행히 남편은 사업에는 소환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고전하고 있다는 그 시기에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나서 신기하게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왔던 달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실직했던 일과 이직을 위해 애썼지만 잘 안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았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보통의 부모 같으면 자식 며느리를 안쓰러워하고 친정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일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 사업이 시작이 좋은 걸 오로지 아들이 잘나서인 줄만 아셨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셨는데요.
남편은 우리 아빠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걸 자기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매번 부모님한테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당신 사업하는 것도 그래. 우리 부모님 도움받아서 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맞지. 그런 거 굳이 감추는 이유가 뭐야? 그런 큰돈 빌렸다는 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편하시겠어? 어차피 내가 다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 굳이 그런 걸 뭐하러 말해? 그냥 사업 잘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당신은 혹시 쓸데없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줘. 내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말할 테니까. 남편은 이런 이유로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시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한다고 한 말을 믿고 저는 당분간 모른 척 하기로 했고요. 굳이 제가 먼저 떠벌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몇 번 시도 끝에 결국 병원에 가서 제가 먼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난임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제 결혼 생활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마련이라 저는 당분간 휴직을 하고 집에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남편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 끝에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부터 전에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더군요. 거기에 질려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제가 난임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종종 하셨는데요. 특히 제가 힘들었던 건 저희 집 며느리와 비교를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시댁이 멀지도 않아서 친정 식구들보다 볼 일이 많기도 했는데요. 저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이 못 가지는 문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지혁아, 너 엄마 친구 영미 이모 알지? 걔네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애가 들어서서 벌써 지난주에 아들을 떡하니 낳았다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우리는 왜 손주 소식 없냐고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뭔. 에휴, 아니 나이도 어린데 왜 너는 애가 안 들어선다니? 엄마도 참, 아니, 그게 뭐 이 사람만의 잘못이겠어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건데 아기 가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미 어머니 말 듣고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대신 대답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십니다. 아, 너한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걸로 문제 있는 사람 없다. 너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애 못 가지는 거는 100%다 여자 잘못이야. 알겠어? 엄마, 그만해요. 그런 말 들으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남편이 말리면 마지못해 하던 말을 멈추셨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애 못 가지는 며느리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와 그렇게 비교질까지 해가며 자기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발끈하시는 거 보고 솔직히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점점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도 스트레스 받는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면 현관부터 방구석 하나하나 전부 스캔을 하십니다. 살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아들 뭐 해먹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있겠지만 유독 저를 괴롭히셨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꼭 제가 사놓은 살림살이에 유독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결혼할 때 처음 산 가구나 가전은 말할 것도 없고 못 보던 생활용품이 있거나 하면 꼭 저한테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예, 너 이 로봇 청소기는 쓸데없이 왜 산 거니?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손이 최고인 거 몰라? 청소기가 없으면 모를까? 이런 건 순전히 돈 낭비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면 대부분 참고 넘겼지만 어쩌다 저도 한마디씩 말대꾸를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대로변이라 먼지가 잘 쌓여요. 외출할 때마다 켜놓고 가면 제가 일이 수월해서 산 거고요. 살만해서 산 거니까 이런 것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어머니는 난리가 납니다. 뭐? 살만해서 산다니? 네가 이렇게 살만한 게 다 누구 덕이냐? 이거 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응? 나도 어지간하면 이런 거 잔소리 안 해. 근데 너는 내가 봐도 뭘 사드리는 게 심하니까 하는 말이야. 드라이기도 몇십만 원 하는 걸 사질 않나. 음식도 죄다 비싼 데서 배달시켜 먹지를 않나. 도대체가 너는 알뜰한 구석이 없니?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냐 이 말이야. 내 아들이 돈 벌어 오면 어떻게든 알뜰하게 아껴서 돈 모을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죄다 쓸 생각부터 하니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축도 하고 있고요. 대출금도 갚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반년 동안 제가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했던 건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겠지만 저 그때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저희 식비까지 아끼고 아끼면서 살았어요. 저 혼수 장만한 거 거의 제 돈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사치한다느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쩜 너는 시어미가 말하는 거 잘 새겨듣지 않고 그렇게 네 주장만 할 수가 있냐? 아무리 봐도 너 같은 기센 며느리 얻은 게 잘못이시 싶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 네 병원비며 살림살이 사들이는 걸로 쓰는 거 나 솔직히 못마땅해. 다른 여자들은 돈 안 들이고 임신도 척척해서 아들, 딸만 잘났는데 너는 왜 그런다니? 응? 여자 밭이 안 좋으니까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 근데 뭐 둘 다 문제가 있어? 내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어머니는 잔소리하는 모든 것들은 기승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함부로 쓴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고 제가 난임이라는 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처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제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몸도 마음도 힘든데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며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머니랑 제 사이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아질수록 초반에 제 편을 나름 들어주던 남편의 태도도 모호해져 갔습니다. 아니, 중간 역할을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했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상처받으면 하소연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편밖에 없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짜증스런 말투로 바쁜 사업 핑계를 대면서 알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여보,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내가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 끼어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몰라? 나 요즘 사업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쁜 거 잘 알잖아. 어머니랑 문제 있는 건 어차피 내가 아니라 당신이 풀어야 할 문제야. 나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말아주라. 어? 이렇게 말하면서 시모와 저 사이에 끼어드는 걸 회피했고요. 심적으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라 아마도 상처가 더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6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다가 인공수정 2번 실패한 뒤로는 당분간 임신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애를 가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매번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게 힘들어 차라리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복직을 준비할 때쯤 친정아빠가 빌려준 돈 중 1억을 갚았으면 하셨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여력이 되었는지 친정아빠에게 빌린 3억 중 1억을 저를 통해 미리 갚았습니다.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본인이 급해서 빌릴 때는 그렇게 고맙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는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막상 갚으라 하니까 그 돈 내놓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현금이 급해서 이자는 하나도 안 받고 원금만 갚으라고 한 거였는데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장인어른은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리면서 무슨 차용증을 쓰고 시한을 딱 맞춰서 갚으라 그러시냐? 지금 나도 현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조금 기한 여유 주시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좀 말씀드려봐. 부모 자식 간이라니? 그 돈은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당신이 빌린 거잖아.
분명 그때 도움받으면서 당신이 갚겠다고 한 거였고, 근데 지금 갚으려니까 아깝다는 거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갚기는 할 거지만 그걸 꼭 이렇게 날짜 맞춰 딱 받아가셔야 하냐 그 말이지. 남편은 한 번에 주기 싫은 티를 엄청 내긴 했지만 어쨌거나 갚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돈을 갚고 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는데요. 남편이 아빠 돈을 갚고 난 직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돈을 보태달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돈 얘기를 하신 걸 몰랐습니다. 아마 저 모르게 남편에게 빌려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알게 되었느냐면 우습게도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돈을 빌린 걸 따져 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급하게 어머니가 저를 보자는 말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뭐 평소와 다름없는 잔소리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예, 너 우리 지혁이한테 너희 친정에 1억이나 돈을 줬다는 게 사실이냐? 어머니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친정에 돈을 줬냐며 따지셨습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 돈을 아빠가 받긴 하셨는데 저희 나름 사정이 있거든요. 사정은 무슨 사정? 너 우리 이번에 이사 가는 거 알아 몰라? 잔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대출 받느니 너희 도움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영이가 단돈 5천만 원도 빌려줄 돈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네 친정아빠한테 1억이나 돈을 줘서 그렇다는 게 사실이냐 이거야. 듣고 보니 황당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사 가는 집 잔금을 치르면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빠 돈을 갚느라 현금 여유가 없었을 테고요. 그런데 애당초 빌린 돈을 갚은 거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우리 친정아빠에게 공돈이라도 준 것처럼 말을 한 게 문제였죠.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돈을 저희 아빠에게 준 건 맞지만 왜 그런 건지 정말 얘기 못 들으신 거예요? 예, 나는 너희 친정 부모님은 안 그렇게 봤는데 아주 악질이시구나. 너만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은 게 아니었어. 너 솔직히 말해봐라. 그동안 우리 아들이 번 돈 네 친정에 얼마나 갖다 바쳤니? 아니 우리 아들 번 돈을 왜 너네 집에 주느냔 말이야. 나한테는 단돈 5천만 원도 줄 돈이 없다는데 네 친정에는 왜 1억씩이나 갖다 바쳤니? 내 아들이 바보 등신인 줄 알아?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악질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세상에 사위 돈 빼먹는 처가가 어디 있냐. 그게 악질 아니면 뭐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 사치스럽고 애 못 가지는 거 그냥 놔뒀지만 이건 못 참겠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다. 니들 해온 거 딱딱 갈라서 당장 이혼해라. 시모는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 미친년 널뜨기 하듯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기가 찼는데 끝내 자기 아들하고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라고요? 어머니 원하는 게 아들하고 제가 갈라서는 건가요? 그래. 처음부터 너랑 결혼한다 했을 때 비쩍 말라있는 거 애나 가질 수 있으려나 싶어서 싫었다. 그래도 네 집안이 좀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지영이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런데 네 친정부모가 우리 아들한테 그 큰 돈을 받아갔다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너를 며느리로 보고 살겠어? 당장 이혼해! 어머니, 지금 한 말 절대 주워 담지 마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리죠. 그런데 그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네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들어줄 테니 해라. 그리고 내 아들은 놔줘. 어머니는 모르셨나 본데요. 사실은 어머니, 우리 아빠한테 드렸다는 1억이요. 그거 빌린 돈 갚은 거예요. 저희 아빠가 원래 돌려받을 돈이었다고요. 제가 빌린 돈을 갚은 거라는 말을 했더니 어머니는 당황하시더라고요. 뭐야? 뭘 빌려? 우리 지혁이가 그런 큰 돈을 왜 너희 부모한테 빌린 거니? 실없는 말 하지 마라. 어머니 아들이 워낙 효자라서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예전에 직장 관둔 것도 감추고 집에서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산 것도 모르시죠? 저희 부모님이 그때 남편 사업 자금하라고 3억이나 빌려주셨고요. 그중에 1억만 이번에 갚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본인이 사고 치는 거 감쪽같이 숨기는 아들 덕에 맘 편히 지내셔서요. 어머니는 남편이 빌린 돈이 3억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저 이혼할 거니 할 말은 하고 끝내야겠어요. 아빠가 나머지 2억은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혼한다면 상황이 다르죠. 이혼 절차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돈 다 갚으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아셔야겠네요. 더 할 말 없으면 돌아가세요. 이따가 남편 오면 바로 이혼 서류 써서 법원에 갖다 낼 테니까요. 저도 거의 반실성한 상태로 눈을 부릅떠가며 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마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셨겠지만 자기 아들 사업 자금을 우리 친정 부모님이 빌려줬다는 걸 아신 건 큰 충격이셨을 겁니다. 본인들은 어차피 아들이 힘들다 해도 그 정도 도와줄 여력은 안 되었고요. 그런 큰 돈을 두말 없이 빌려준 친정 부모님이었는데 자기 딸한테 이혼하라고 한 시모 얘기를 듣는다면 저희 부모님 반응이야 불 보듯 뻔한 거죠. 빌려간 돈 당장 갚으라고 할 건 자명한 거고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구 머리를 굴리셨겠죠. 그러더니 목소리를 갑자기 한 톤 낮추시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일단 진정해라. 이따가 지옥에 오면 내가 자세히 다시 물어보면 될 거 아니니? 너는 내가 그런 사정 모르고 화가 나서 좀 막말을 했다고 그걸 물고 늘어지니? 이혼은 무슨, 이혼이 뭐 그래 쉬운 줄 알아?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산 부부도 아니고요. 애도 없는데 이혼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남편 놈은 툭하면 자기 잘못 감추는 거짓말이나 하고 시어머니는 저 인격 모독하면서 깔보는데 제가 이 집안에서 뭐하러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애 턱턱 잘 낳고 알뜰살뜰한 며느리 새로 얻으세요. 저는 돈 받을 거 받고 이 집안하고 인연 끊으려고요. 어머, 예! 내가 언제 새 며느리 드린다고 하던? 아무튼 이혼은 안 될 말이야. 아까 그 말은 내가 심했구나. 일단 오늘은 내가 갈 테니 너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저는 어머니가 가신 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남편이 올 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남편에게 귀뜸을 했는지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제 눈치를 봐가며 비위를 맞추려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지? 우리 아빠 돈 갚은 거 가지고 나한테 난리치시더니 나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어. 당신이 거짓말한 것도 문제지만 당신 어머니랑 나는 도저히 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 우리. 나도 더 이상은 어머니한테 상처받기 싫고 당신이 중간에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못 봐주겠어. 뭐? 어머니가 화나서 한 말을 가지고 당신이 똑같이 그러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볼게. 마음 풀어. 이건 내가 마음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똑똑히 알았는데 이 집안에 내가 있을 이유는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 부모하고 연 끊고 살 수 있어? 그럴 거 아니면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될 거라는 거 몰라? 이런 일로 부모랑 어떻게 연을 끊고 사냐? 너야말로 어지간히 좀 해라.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는 이미 이혼 마음 굳혔어. 소송에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주고 싶지 않으면 협의 이혼하자고 할 때 도장 찍어주는 게 나을걸? 아, 그 전에 당신이 빌려간 우리 아빠 돈은 전부 다 갚아라. 안 그럼 차용증 쓴 걸로 당신 통장이고 뭐고 다 압류 걸어버릴 줄 알아? 당신 정말 나랑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이혼! 그래,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저는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서로 집을 나가라고 옥신각신하다가 남편 놈을 내쫓았습니다. 돈의 위력이 무섭긴 한가 봐요. 제가 우리 아빠 돈 남은 2억 당장 내놓으라고 악을 쓰니까 못 이기고 본인이 집 나가더라고요. 집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시댁으로 갔겠죠. 저랑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집까지 나가고 난 후
시어머니가 조바심이 났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가. 어제 지혁이랑 많이 싸웠니? 아무리 그래도 부부싸움하고 나서 남편을 내쫓는 사람이 어딨다니. 적당히 하고 마무리할 것이지 이혼 안에 만에 난리 쳤다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먼저 이혼하라고 난리치신 거 어머니시잖아요. 저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설마 아들한테 큰돈 갚으라고 하는 거 마음에 걸려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갚으실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이, 이제 사업 자리 잡고 잘 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냐, 어? 그런 큰 돈을 우리 아들이 한꺼번에 어찌 갚겠어? 내가 지난번에 심한 말 한 건 사과하마. 그만 마음 풀고 너 신랑 얼른 집에 들어오라 그래. 저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나간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 사이일 그만 간섭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 후 몇 차례 더 어머니와 실랑이가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괜한 고집으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 걸 아시고 나서는 다급해지신 듯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찾아오셔서 이혼만은 안 된다며 눈물바람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한 일 겪고서도 막상 이혼하려고 하면 마음이 수백 번 흔들린다지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많았는지 한 번 마음을 먹으니까 더 이상은 그 집구석에 며느리로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놀라기는 하셨지만 딸이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먹었겠냐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게 무슨 흠이 된다니? 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그 집안에 할 만큼 다 했다. 엄마랑 아빠는 괜찮아. 네가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고생한 집구석에 살라고 하기 싫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김서방한테 빌려준 돈은 확실히 챙겨받아라. 그 후 남편과는 결국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전세 빼면서 제가 결혼할 때 보탠 돈 8천이랑 아빠가 빌려준 2억은 돌려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는 게 맞지만 그 집안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저한테 가져다 준 생활비 모은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위자료 명목으로 챙겼고요. 남편은 전세금 저 다 주고 나서 가져간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저랑 이혼해 준 거나 다름없었죠. 아무튼 저도 그렇게 채 3년이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네요. 결혼 후 남편과의 갈등 못지않게 고부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기도 한다지만 저는 남편만 제 편이 된다면 크게 문제되랴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시모와의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포지션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편을 들던 중립을 지키던 시모와 며느리 간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부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걸 선택하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다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부부 사이가 갈라서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제 전 시어머니처럼요. 제가 이 채널에서 들었던 문제 있는 시모들 얘기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뭐냐면요. 며느리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난임으로 힘들어한다거나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혼하고 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요. 소식 듣기로는 남편 사업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고전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모쪼록 망하지는 말고 자기 부모 건사 잘하고 살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철없는 결혼했다는 게 많이 후회로 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경험을 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 질책의 말씀보다는 앞으로 잘 살라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